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 출동.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민원연 보고서가 너무 안 나온다라는 걱정들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가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왜 조국 보고서 안 줘? 조국 보고서 내나?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뉴스공장 목요일 날 나가가지고 아침에 기자간담회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어준 씨께서 엉뚱한 소리만 계속 물어보고 자기 흥분만 막 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는데 제가 혼자 떠들기보다는 이제 모니터를 담당하는 그 신문 방송 종편에서 거기도 지금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 조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아직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아주 인상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고서를 원래 안 쓰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성과 이주민 관련된 혐오 표현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조국 후보자 이게 이제 터졌고요. 네. 그 이전에는 또 한일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었죠. 그랬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이제 급하게 이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아이템을 다루면서 이제 나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통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원하는 통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계를 드렸는데 민원연의 발표에 따르면 보고서를 냈어요라고 정세진 아나운서가 말을 했어요. 민원연이 보고서를 냈어요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아니 민원연 보고서 냈대는데 왜 나한테만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연 보고서 내놔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 냈어요. 그냥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 통계만 빠르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방송에도 나가니까. 그래서 신문, 방송, 신문사 5개 신문 그리고 방송 저녁 종합 뉴스에 조국 후보자 관련된 보도 통계만 정확하게 내서 먼저 드리고 내용 분석을 좀 더 하고 문제점 위주로 이제 써서 종합 보고서를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신문, 방송, 종편이 지금 어느 정도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면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냐면 70만 건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70만 건은 어뷰징 기사와 수많은 그 어찌한 다른 정말 우리가 거의 보지도 않는 매체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좀 어떻게 보면 이 유령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말하는 신문,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5개 신문, 그 다음에 7개 저녁 종합 뉴스, 7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를 어느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는 또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70만 건으로 퉁치기에는 이것 양이 작아 보이지만 70만 건에 비하면 엄청 작은 양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또 이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카운팅을 일단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신문이 일단 8월 9일부터 그 26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신문 보도량, 그러니까 저희는 종이 신문의 지면 보도에 한해서 보도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면 보도량을 전체 살펴보면 568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70만 건 이런 얘기 있지만 네. 그 70만 건에서는 막 조국을 위해 순국한 독립운동가 이런 기사들도 섞여 있거든요. 진짜 조국 후보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지면 기준으로 봐도 외국 이슈를 보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조국이었던 볼리비아 이런 식의 기사들도 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0만 단어가 건에. 그렇게 돼 있다. 신문 보도량이 그럼
68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하고 뭐 신문 보도량 추이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조선일보 네. 아닙니까? 조선일보? 네, 맞췄습니다. 너무 시시하다야. 예상을 빗나가진 제가- 않네요. 네,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고요. 어.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조국 가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8월 20일부터는 조선일보가 이제 하늘 위를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 조선일보가 그냥 압도적인 1위예요. 넘사벽이구만. 네. 그냥 조선일보가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동아일보가 딱 한 번 조선일보를 이겼는데 오. 그게 9월 4일입니다. 이겼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보도량이 더 많다고? 일별 보도량이 가장 더 많았던 9월 4일이 동아일보가 가장 많았고요. 지면 배치 상황을 또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9월 4일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네. 9월 4일까지 조사가 됐는데 이때 이제 신문이 나온 일수가 총 23일입니다. 8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23일인데 이 중에 일면톱이랑 일면 기사들만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면톱이랑 일면 기사가 가장 많았던 건 동아일보고요. 23일 중에 19일이 기사가 일면톱이나 일면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조선일보로 18일, 중앙일보가 15일, 한겨레가 14일, 경향신문이 가장 적었는데 11일이었습니다. 야, 23일 중에 네, 거의 반 이상을 다 일면을 조국으로 도배를 했네요. 신문들이. 그렇죠. 네. 이거는 당분간 또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나 좀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신문의 주제를 정책 검증인지 도덕성 검증인지 사실 하나만한 그런 분류긴 한데 정말 일단 해봤습니다. 없겠지. 정책 검증 있겠어요? 네. 과연 정답. 없었습니다. 아, 568건 없었어. 중에 정책 검증이 15건이었고요. 아. 도덕성 검증은 358건. 그 다음에 기타 그 상황 보도나 아니면 정치권 반응만 이렇게 건조하게 보도한 기사들은 15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기사가 41건이었고요. 일단 정책 검증이 가장 없는 와중에 가장 많았던 것은 한겨레 신문으로 5개의 보도가 있었고요. 한겨레 전체 보도가 67건이었는데 그 중에 5개 이게 정책 보도였고요.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122개 중에 2개, 조선일보는 159개 중에 2개, 동아일보는 136개 중에 2개, 경향신문은 84개 중에 4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가장 주요한 주요한 네. 보도, 가장 주요한 보도 이슈였다. 왜 이래?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 네. 주요하게 보도했다. 네. 조선일보가 159개 중에 116개, 73%였고요. 그 다음으로 동아일보가 136개 중에 93개, 68.4%. 중앙일보가 122개 중에 82개, 67%였고요. 한겨레 신문이랑 경향신문이 퍼센트로는 동률이었어요. 44%.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정책 보도가 없었던 와중에 그 한겨레 신문이랑 경향신문은 상대적으로 정치권 반응이나 이런 그 상황 설명 보도 이런 것들을 많이 중계식 보도 같은 걸 많이 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의혹 부풀리기 기사들을 계속 쏟아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문 보도는 지금 대략적으로 통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방송 보도도 통계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방송 보도는 8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8일간 측정했는데요.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보도량을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7개 방송사 다 합해서 413.5건이 나왔고요. 단신은 0.5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사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KBS 36.5건, MBC 43건, 그 다음에 SBS 45건, JTBC 42건, TV조선 85건, 채널A 95건, MBN 67건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나눠봤습니다. 전문성이냐 후보 자질 혹은 개각 소식을 다루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본인 혹은 가족의 도덕성을 다룬 것이냐 이렇게 따져봤더니요. 전문성이나 후보 자질, 개각 소식을 다룬 것이 KBS 3건, MBC 2건, SBS 2건, JTBC 2건, TV조선 4건, 채널A 2건, MBN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도들이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의 도덕성을 다룬 것인데 KBS는 33.5건, MBC는 41건, SBS는 43건, JTBC는 40건, TV조선은 81건, 채널A는 93건, MBN은 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나눠봤더니요. 전문성이나 후보 자질, 개각 소식을 다룬 것이 19건이었고
이 본인이나 가족의 도덕성을 다룬 것이 394.5건이었거든요. 비율로 따져보면 95.4%가 도덕성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쏟아냈어. 대단합니다 정말. 진짜. 자, 근데 저거보다 더 통계를 잡기 불가능한 것은 제가 보기에 종편 같은데요. 종편은 틀면 맨날 조금 얘기만 하던데. 우리가 모니터를 전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100%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종편의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덜 나왔으면 덜 나왔지.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 모니터 대상 중에서 모니터 대상도 한번 이참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네, 저희 모니터 대상은 종편 사사의 11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인데요. 뭐 명단을 쭉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채널별로 프로그램 개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는 1개고요. TV조선이 3개, 채널A가 3개, 그리고 MBN이 4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본 거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의 대담이에요. 그러니까 신문하고 방송보다는 기간이 짧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조국 후보자만 살펴본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발표한 9명의 장관급 인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인물이 7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명에 관련 대담을 얼마나 했느냐 살펴봤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조국만 본 거예요. 저희는. 네. 왜냐하면 11개 프로그램 전체 방송 시간이 7,559분입니다. 근데 이 7명의 후보자가 나온 대담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2,924분이에요. 수치로 환산하면 약 38.7%입니다. 그러니까 38.7%면 3분의 1이 넘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이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이. 근데 요거를 저희가 그래서 후보자별로 다 나눠봤어요. 다 나눠봤더니 후보자 전체를 총 망라한 대담 시간 4분 나왔습니다. 7명의 후보자? 네, 7명의 후보자를 그나마 짧게씩이라도 다 설명하거나 그중에 일부 뭐 한두 명 정도를 설명하거나 이런 시간이 4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불러볼 텐데요. 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몇 분 나왔을까요? 6분 나왔습니다. 많이 차지하시는데요. 네, 6분 나왔습니다. 민원연 덕분인가? 네, 그리고 약간 그거 약간 자도치. 네, 진짜 민원연 덕분에 나오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4분 나왔습니다. 이분도 민원연 덕분에. 네. 아유 밀렸네. 네, 4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몇 분 나왔을까요? 1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빵이에요. 진짜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읊어드린 숫자가 644죠. 더하면 14분이잖아요. 근데 7명의 후보자가 2,924분을 나왔다. 그렇다면 24를 빼면 2,910이 남는데 이 숫자가 다 조국 후보자를 다룬 데다. 2,910분을 조국 후보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조국만 가지고 떠든 거예요. 종편 틀면 조국이었네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 틀면 조국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거를 채널과 프로그램별 그리고 전체 방송 시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네. 일단 채널별로 말씀을 드리면 JTBC는 프로그램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방송 시간 764분 중에 30.4%였습니다.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치였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TV조선인데요. TV조선이 2,044분 나왔어요. 전체 방송 시간이. 네. 근데 이 중에 무려 54.9%가 조국입니다. 반 이상이 조국. 네, 절반 이상이 조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 같은 경우는 무려 71.1%입니다. 진짜 대단하잖아요. 이것이 정치다. 이거 나왔다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틀면 나온 거예요. 그리고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도 절반이 넘습니다. 51.4%. 이 정도 수치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채널A 같은 경우는 전체 2,308분 중에 37.9%였고요. 근데 유달리 정치 데스크에서는 55.8%였어요. 여기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게 MBN인데요. MBN은 2,443분 중에 27.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MBN은 조금 낮은 편이었다. 좀 낮았네. 그래서 종편 4사의 평균을 보면 38.5%가 조국 후보자 관련 대담이었다. 이 정도면 저는 정말 틀기만 하면 조국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분석한 것이 뭐냐면 이걸 한번 주차별로, 날짜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날짜별로 나눠서 조국 후보자가 9일날 이제 전체 9명의 후보자가 9일날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1주차 12일부터 16일까지 1주차로 봤고 2주차는 19일부터 23일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주차에 어떤 의혹들이 있었냐면 조국 후보자의 산호행 관련 활동 그리고 동생의 전처의 빌라 소유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위장. 네, 그렇죠. 그 위장 이혼 의혹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1주차에는 대담 시간이 555분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19.1%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나머지는 2주차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2주차에는 무슨 의혹이 있었죠? 딸과 관련된 의혹들이 시작된 겁니다. 네. 딸 관련 의혹이 시작되니까 대담 시간이 2,355분으로 늘어나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담 흐름이 2주차에 확 늘어나는 걸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책 비전 검증과 도덕성 검증, 그리고 이 이외의 것들을 기타로 분류해서 나눠봤더니 여기서 정말 노골적인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책 비전 검증 2,910분 중에 몇 분 나왔느냐? 8분 나왔습니다. 8분이라도 네. 했네요. 아, 대단하네. 네. 8분 나왔는데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0.3%예요. 아, 0.3% 한 정책 비전 검증에 비해 그럼 도덕성 검증은 얼마나 나왔느냐? 2,642분이 나왔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수치로 환산해드리면 90.8%예요. 10개 중에 9개가 도덕성 검증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심지어 저는 좀 더 충격적인 수치가 뭐냐면 저희가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뭐 대학교 집회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발언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다 기타로 뺐거든요. 이런 거 그냥 도덕성 검증을 안 넣었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기타가 몇 분이냐면 260분이에요. 이게 8.9%인데 정책 비전 검증이 8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로 나온 사항을 다루는 것보다 정책 비전 검증이 훨씬 적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딸과 관련된 의혹이 터졌을 때 엄청난 대담 시간이 나왔고 실제로 도덕성 검증이 9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나왔다 하면 조국인데 자세히 보면 다 딸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수치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네. 심각하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많이 했다는 거 그냥 다 들었은 결론은 겁나 많이 했다. 겁나 많이 틀면 조국이었다. 네, 뭐 얼마나 시겠습니까? 70만 건이라는데 네. 그죠? 그야말로 언론 비스꾸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조국을 했다. 이걸 만약에 유튜브로 가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조국 치면 난리가 아닙니다. 또 유튜버들 다 조국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다 조국을 해서 심지어 우리 이정일도 지금 뻑하면 제목이 조국으로 지금 나가고 이런 장사 아닌가요? 그게 너무 저희가 보고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스크랩으로 처리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 건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유, 조국 파는 거 뭐 다 알아. 우리도 알아. 근데 이거는 너무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 모니터 하신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으로 야, 이건 좀 너무해. 이런 것들을 한두 개, 2개여도 돼요. 하나만 말해도 되고 더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안 되나요? 너무 많은데. 시간이 큰일이네요. 시간이 아쉽네요. 좀 안 돼요. 한두 다음 개만 기회에,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어제 우리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던 그 서지문의 뉴스로 뭐 책 읽기? 서지문 그거는 정말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뭐랄까 뇌피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거의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내가 만약에 내가 공유래. 내가 미쳤나 봐. 왜 공유가 나오지? 여기서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누르니까 공유 좀 전에 그게 떴어. 자, 만약에 제가 조국 후보자 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라면 저는 가족들이 특히 요걸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서지문의 뉴스 뭐야 이게 책 읽기? 뉴스로 책 읽기. 뉴스로 책 읽기? 네, 이거 한번 좀 이거부터 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이게 그 서지문 교수가 그 조선일보의 고정 필진이거든요. 네네. 고정 필진으로 꽤 오랜 시간 연재를 했는데 네. 사실 모니터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원래 우린 주옥 같은 애들만 모니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칼럼이 한 주에 정해진 날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 칼럼으로 보고서를 썼으면은 아마 매주 썼으니까. 매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번 주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기어코 의사를 만들려고 그토록 술수를 쓴 것이 조국 일가가 운동학원을 없애고 대신 병원을 지으려는데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가족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사실이라면 조 씨는 면허만 따면 위료 행위는 안 해도 되었을지 모른다. 도대체 몇 가지 가정이 붙어 있는 네. 거예요, 도대체. 정체적 난국이죠.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해요. 저는.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 문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기어코 의사를 만들려고
그토록 술수를 쓴 것이 네, 일단 그 가정 하나입니다 이게. 조국 장관이 딸을 귀엽고 의사를 만들려고 했다가 네. 가정이죠. 네, 일단 이것도 가정 하나고요. 가설. 것이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없애고 이것도 가설이에요. 대신 그렇죠. 병원을 지으려는데 네. 이것도 네. 가정이야.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가족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 가정이야. 이 문단 자체가 거의 이거는 뭐 허구. 이 해석이 근데 사실이라면도 가정이고 그거보다 교수는 제일 웃긴 게 어쩌면 조 씨가 능력도 적성도 안 맞는 의전원에 다니기 싫다고 부모에게 읍소를 하면 조국이 의사 면허 딴 다음에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달랬는지도 모른다. 이 너무 남의 집일에 정말 엄청 관심이 많은 어쩌면 이렇게 지 혼자 막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글을 조선일보에서 세상에. 와. 조선일보에서 쓴 이런 글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하는 신춘문예 이런 거 아닌 거죠? 아니 가정을 아마-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거 아마 영문과 교수시라서 아니 영문과도 전국의 영문과 교수에게 사과해야 되는 발언 아닌가요? 영문과도 문학을 하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죠. 아니 개연성이 그냥 다 추측이잖아 자기 혼자. 저희가 외부 칼럼은 평소에 이렇게 그 세게 비판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칼럼 아까 그거는 8월 27일 칼럼이고 지금 9월 3일 칼럼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조국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철저한 침묵은 범법자라야 법을 잘 수호할 것이라는 그의 소신을 반영하는 것일까?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 진짜 너무 심하다. 너무 이게 완전히 이거는 상식 바뀌다. 이 여자 내가 보기에 아니 이건 수준인 자체가 진짜 이게 무슨 뭐야 막 그거 말고도 그 문 대통령이 지옥에 떨어질 거란 얘기도 자주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지금 내가 말한 이 서지문의 책 읽기 제목이 지옥을 예약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예약한 이분 혹시 사람들. 또 이 종교가 그 정도 종교관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분 고려대 명예교수라면서 그래서 아무튼 보통이 아니 아닙니다. 고대학생 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맨날 학교를 빛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그동안에는 그렇게 한 번도 집회를 안 하셨을까? 그죠? 세상에. 진짜 부끄러운 분이다. 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거는 내가 그냥 찔러본 얘기고요. 이제 진짜 시영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시죠. 사실 이번 조국 기간에 나왔던 가장 황당한 보도는 딸 주민등록 조국 기간. 선포하셨습니다. 조국 기간이죠. 근데 이거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3일 중에 19일이 일면이에요. 조국 기간. 언론의 조국 기간- 기간. 네, 경향신문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조국 대전이라고. 조국 대전. 네, 이건 경향신문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네, 그것도 장마 좀 좋네요. 하여튼 이 기간에 나온 가장 황당한 보도라고 생각한 거는 네. 딸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 관련 보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네, 사실 똑같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워낙 많아서 제가 그걸 일일이 분류해서 딱 몇 가지 기사를 찝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입학 시즌을 앞두고 조국 딸이 출생신고 날짜를 변경을 했는데 그게 입시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죠? 나이를 낮추게 되면 의전원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에 입학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왜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생일을 변경을 한 거냐 9월에서 2월로 이런 식의 이 의혹들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미 입학 서류에다가 그 생일 바꾸기 전에 생일로 입학 서류를 받은 게 확인이 되었고 완전히 헛다리 짚은 그런 게 됐죠.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지소미아 폐기 관련해서 네. 나왔던 보도인데요. 네. 이거는 그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를 막론하고 여러 신문들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지소미아 폐기로 조국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게 지소미아 파기했을 때 일면에 나왔던 보도들입니다. 그 조국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막 폐기했어? 대단한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앞뒤가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큰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사실- 말이 나왔어? 네, 그런 얘기 있었고요. 실제로 쌀쌀한 애가 진짜.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들을 성명들을 받아쓰기 한 보도들인데요. 뭐 따옴표구만.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이 신문들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실제로 지소미아 폐기로 조국 이슈가 덮였습니까? 나는 지소미아가 예. 덮였어. 지소미아 중단이 덮였어요. 저는 그것도 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들어 지소미아. 그것도 어이없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그 신문들은 지소미아 폐기로 조국 이슈가 덮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예방적 보도를 시도한 겁니다. 지소미아로 조국이 덮이면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 해주자. 먼저 내가 얘기하고 계속 보도 쏟아낸다. 덮일까봐. 이상한데? 예방적이래잖아. 지금 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이없습니다. 무슨 논란 터질 때마다 그 나라를 마비시켜야 된다는 거지. 사실 이런 보도는 말 지어내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조국 논란 때 조국 기간에 이제 그 복지를 늘리기로 했다.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해서 복지를 늘린다. 그리고 뭐 근데 그러면서 뭔가 좋은 일 하나가 딱 생기면 좋겠다.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해 최저임금을 다시 해서 확 조국 이슈를 덮기 올려주는. 위해 나의 월급 올려준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덮는 걸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신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뭐 자사고 폐지를 없는 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조국 이슈를 무마하기 위해 자사고 폐지를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말 지어내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국 이렇게 논란이 된 기간에 뭔가 논란이 터졌을 때는 정부가 마비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무튼 재밌네요. 자, 그럼 방송 이야기 해봅시다. 방송 센 거. 센 거, 아하. 희한한 보도들은 진짜 나중에 탁탁탁 설명을 하고 네. 그 문제가 됐던 게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나 이거 시간 조금밖에 안 줘서 네. 잘 못 물어봤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SBS가 보도를 내놓은 게 좀 화제가 됐었어서요. 그래요?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일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무산되고 네. 기자간담회를 열었잖아요. 한 네. 8시간, 새벽 2시까지. 그런데 기자들이 좀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너무 우리가 준비를 많이 못했고 또 조국만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이어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었다. 증인 불러달라고 했던 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SBS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추가 질문 어렵고 답변 무제한 조국만 유리한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고 현장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앵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청문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무래도 기자들의 질문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조국 후보자는 좀 시간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주도권을 조 후보자가 줄 수밖에 없는 형식입니다. 사실과 다르다 혹은 몰랐다는 답을 들으면 더는 추가 논쟁이 어려웠죠. 실제 질문에 나서는 기자들도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얼마나 별로였는지를 옹호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SBS뿐만 아니라 이런 보도가 정말 다 KBS는 물론이고 계속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KBS도 다음 날 9월 3일 다음 날 톱보도로 어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오늘 새벽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여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했던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고 조 후보자도 본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게 없다. 그래서 확인이 어렵다는 반복된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됐습니다. 이게 되게 무슨 유체이탈도 아니고 자기 자사 기자들이 가가지고 잘 못한 걸 조국 후보자 이 청문회 그러니까 탓으로 돌린 거지. 탓으로 돌리는 것인지 뭔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은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게 못됐다라는 식의 지금 설명이거든요.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근데 그 제가 KBS 7월에 좋은 보도 후보로 올렸던 게 인사청문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KBS가 7월에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런 인사청문회제도 도입된 지 올해로 벌써 20년째입니다.
해당 후보자가 그 공직을 맡을 자질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증해보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치의 회록을 쭉 봤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지나친 정파성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이 정파성이나 훈계 발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20년 청문회 저희가 최초 분석한 결과는 듣지 않고 또 여방 야공으로 움직이고 전문성 검증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즉 총체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라는 지적을 자기들이 했는데 갑자기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안 열리고 기자간담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이상하게 막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자간담회가 열려서 너무 별로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어이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JTBC에서는 좀 다른 식의 보도를 했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청문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기도 합니다.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간담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조 후보자가 하나씩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기자들이 손을 드는 방식인데요. 질문자 선정은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잘 풀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이 간다든가 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만약 조 후보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질문했던 것을 다시 재차 묻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자들이 물론 여러 사람에게 형평성에 맞춰서 질문 기회가 돌아가지만 한 사람이 두 번 할 수 있고 그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모여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이동이 있긴 하지만요. 현재 간담회장에는요. 이 기자들을 포함해서 100명 가까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단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시간 또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기자들은 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렇네. 나머지는 어렵다. 조국에게만 답변 기회가 있어서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네 굉장히 아니 그러면 자기들 물어보고 대답하기로 한 사람 대답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 발상이 그럼 처음부터 증인이 없으면 우리는 기자간담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던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비슷한 얘기들을 사실 그거는 방송에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기자협회보를 보면 진짜 짜증이 확 나는데 이게 제목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지만 조국 해명으로 끝난 기자간담회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근데 이게 기자협회보여서 그런지 더더욱이 기자의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신문사 A 기자. 겉으로는 기자단과 상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준비 시간도 부족해서 정신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기레기 지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 취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기자들을 사실상 들러리 세운 것이다. 기자들을 비판하기 너무 쉽다. 그걸 민주당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형식이었다. 후보자 입장에서나 긍정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이 왜 갔는지 후회하는 깊은 후회를 하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A 기자. B 기자는 기자들은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 준비 시간은 부족했고 실제 질문 수준도 높지 않았다. 무슨 질문을 하든 화살은 기자에게 돌아간다. 언론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에서 들어간 셈이다. 개별 회사가 모인 국회 기자단이 몇 시간 내 빠르게 행동하기도 어렵고 판이 만들어졌으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언론 자체가 노란한 거라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들러리 섰고 노란한 거고 이용당했고 민주당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데 우리는 전체가 다 그 많은 기자가 다 속았다. 본인들이 그야말로 놀아놨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욕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를 왜 들어갔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럼 자기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소린가요? 거의 그렇죠. 약간 그런 고해성사 같은. 약간 조국한테 털리고
집에 가서 짜증. 화풀이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집에 그러는 가가지고. 와중에 그러니까 민주당 출입 기자만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이런 그 변명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 민주당 출입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SBS에서 좀 괄목할 만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네. 뭐냐면 그런 그 화면을 막 보여줘요. 막 끌려 나가는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끌려 나가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SBS에서 9월 2일 보도입니다. 시작에 앞서 일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가요. 끌려 신의 나가요. 한수였어요? 신의 한 수죠. 근데 SBS에서는 정답입니다. 네. 근데 SBS에서는 그런 그 뭐 유튜버다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뒤에 이어서 민주당을 출입하지 않는 매체의 기자는 오늘 자리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건 오보지. 네, 그렇게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돼서 들어간 기자인데 그냥 끌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 신의 한수 유튜버가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때문에 국회 출입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내보낸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신의 한수 자체가 출입 정지됐다기보다는 그 중에 한 분이 출입 정지가 된 게 사실이긴 한데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네들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내보냈다라는 게 그분들 생각이거든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SBS에서는 그냥 화면을 그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듣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간담회를 뭔가 스무스하게 지나보내기 위해서 지금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은 다 내보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화면이었다. 되게 악의적이네 보도가. 네, SBS에서 약간 좀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이거 말고 귀엽고 깜찍한 이상한 보도들 네, 마지막으로 소개를 몇 개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방송은 예를 들면 조국 패션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패션? 패션 뭐야? 패션 좋아하잖아요. 또 그 박근혜 대통령 패션 그런 것처럼 좋아했지만 조국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텀블러를 들고 나왔다 안 들고 나왔다 그런 거 매일 보도하고 왜 TV 조선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맸다 안 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전에는 넥타이 없이 좀 편안하게 그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그 의혹이 너무 많아지니까 불편했나 보다. 넥타이를 많이 메고 나오네. 뭐 그런 거라든지 텀블러를 손에 쥐고 나오다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서류철을 들고 나온다라는 것도 풀고 있고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면 넥타이를 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TV 조선의 입장에서는 수능 입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 외에도 MBN에서는 조국이 이번에 이 기자 간담회에 앞서서 너무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2번 갔다. 조 후보자도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 2시 30분에 국회에 도착했는데 한 1시간여를 국회 214호실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 동안 화장실을 2번이나 가는 모습이 목격될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요. 어머, 나 진짜 그런 거 너무 싫다. 진짜. 정말 저도 너무 싫었어요. 너무 정말 많이 가는데 그런 거 막 방송에서 막 긴장하지 않아도 많이 가는데. 아니 근데 이건 취재할 기자는 세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화장실 가네 한 번, 화장실 가네 2번 이렇게 세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할 짓이 참 없나. 네, 그 외에도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제 무슨 뭐 그 중고나라에서 그 물건을 팔았다와 비슷하게 조국 딸이 그 자소서를 5만 원에 팔고 있다 이 보도도 있었죠. 그리고 입시 학원에서 구술 조교 알바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을 시급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강남 학원가에선 조 씨 이력이나 스펙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고료를 받았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쪽 학원에서도 쓴다고 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냐. 10만 원 정도 되지 않았겠냐.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라고 채널A가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확인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얘기를 하냐. 저도 다른데 시세가 10만 원인가 보다. 네네네. 다른 곳에서는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라고 기자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양심적이다. 야.
아니 그래도 확인했다고는 말 확인 안 하면 되잖아.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아유 매우 양심적이네. 방심이 제재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귀여운 모델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제 뉴스톱에서 이거 아까 말한 조국 기자 간담회 민주당 출입 기자로 한정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예, 당일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민주당 출입 기자여서 짜고 쳤다.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져주면서 막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유튜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에서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내놓은 그 유튜브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국 후보자 의혹을 취재한 기자들이 아니다. 지금 온 사람들이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참석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휴대폰을 보고 질문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본 조선일보 기사가 있는데요. 네. 오후 시간에는 조국 검증을 하던 기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쩔쩔맸다. 그거 쩔쩔맸다. 조국이 쩔쩔맸다. 제가 또 그거 봤어요. 검증 합이 안 전담 맞는데요. 기자 이겨야 검증 전담 기자들 투입된 저녁 이후 조국 제대로 답변 못하고 쩔쩔맸다. 근데 이게 3시에 썼어. 3시. 새벽 3시에 2시에 그걸 보면서 쓴 거지. 그래서 저녁엔 쩔쩔맸다. 신났다. 근데 이 쩔쩔맸다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서 쩔쩔맸다는 쩔쩔맸으면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서 막 후보자가 너무 힘들어 했어야 되잖아. 뭐 이 질문에 답변을 뭐 그런 사례는 못했다. 없어. 그런 사례는 했다. 이렇게 있어요. 특이해. 아무튼 그런 사례는 없어. 근데 아무튼간에 그 민주당 출입 기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했나 그런 행동을 민주당이 했다면 특히 자기네 출입 기자 민주당에 출입을 한다는 건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떤 당을 출입하면 그 당하고 엄청 친해져가지고 그 당 화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항상 기자들을 보면 너 요즘 어디 들어가니? 막 이런 막 물어봐. 왜냐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 아니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친해져 버려. 그냥 쑥 친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는 민주당 출입 기자가 아니라 민주당에 등록된 매체에 소속된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 등록된 매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일단은 국회에 등록된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언론사의 국회 출입 기자가 국회 사무처와 각 정당에 취재 등록을 해요. 그런데 국회에 출입하면 대부분 민주당에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같아.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보면 이 보도에서는 뉴스톱 보도에서는 머니투데이가 2018년 2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 출입 기자가 1,70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일단 등록된 사람만 1,700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온 거는 민주당은 장소를 감안해서 한 매체에 한 명만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날 방송을 한 걸 보면 한 매체에서 2명 또는 번갈아 가면서 온 경우가 굉장히 여러 있다는 거예요. 저는 TV조선 기자를 3명을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매체가 여러 명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그러니까 3명이어도 시간차로 뭐 2시간 들어왔다 2시간 들어왔다 2시간 들어왔다 이럴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동시에 2사람이 질문을 같은 시간대에 했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토대로 해서 마구 떠들어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또 하나 화제가 된 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SNS로 질문을 물어봤다라는 건데 이 질문을 물어봤다는 건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이 사람의 변명이 또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말이 나도 질문 4-5개 가지고 있다. 내 거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실수할까봐 이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질문 시간에 좀 더 예리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내가 실수할까봐 그 SNS에 공식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몰래 썼으면 그건 더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SNS 계정에 공식적으로 썼다는 거야. 그 사람 이준석 그래서 대답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진한 거야.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간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써서 답변을 받았다. 그래 나는 괜찮다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화제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자기의 질문을 남한테 굳이 물어봐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라서
일종의 상징적인 장면이 된 거죠. 공적으로 했다고 막 그게 괜찮은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보여요? 자기는 되게 떳떳하더라고. 지금 인터뷰한 거 보면은 아니 내 거 다 있어. 내 거 있는데 빠진 내용이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유, 아무튼간에 참 말들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1인당 그 질문 개수를 제한해서 핵심 의혹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뭐지? 난 너무 수많은 질문을 1인당 질문 한 개가 아니고 한 개인데 막 6개씩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심도 깊은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대. 도대체 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니까 이 제도 이날의 어떤 시스템이 너무 조국 후보자한테 유리했고 우린 너무 억울해라고 모두 다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기자들의 이 변명이.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종편에서는 또 얼마나 희한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개 또 들어봅시다. 네. 제가 신문 방송을 쭉 들었잖아요. 네. 일도 아니다. 그 약해? 아니 화장실 2번 간 거 샜는데. 화장실 2번 간 거 저는 좀 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신문 지소미아 중단으로 조국을 덮으려 한다. 이미 종편에 나왔던 내용. 종편에서도 앞에서 너무 센 거라서 다 차마 말 못하는 한 3분 정도 다뤄진 거예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넥타이와 텀블러에 주목했다. 이미 종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조국 후보의 어떤 정체성 흔들림까지 보여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매일 텀블러가 바뀌고 있다. 이것이 정체성의 흔들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희는 그 조국 후보님의 어떠한 정체성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일까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데 텀블러를 드셨던 그 상징의 의미가 어쩌면 조국 후보의 어떤 정체성의 흔들림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는 생각을 좀 못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을 전합니다. 네, 이렇게 분석했고요. 웃기죠? 네. 우리 텀블러로 나와서 정체성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셔츠에서 넥타이만 매서 압박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셔츠와 넥타이의 색깔이 파란색이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파란색 셔츠 차림에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또 나온 모습이 눈에 띄어요. 예, 이 흰색 셔츠에 노타이를 하고 나왔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러네요. 심지어 이 들고 있는 파일까지 새파란색이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뭐 아예 그냥 파란색으로 다 거의 도배를 했어요. 보통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나오면 하는 게 그 파란색, 예, 상징색이니까 이런 것들이긴 했었는데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잊지 말라. 나는 민주당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다.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혹시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혹시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야, 요게 보고서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도 놀 거야. 네, 요게 제가 준비한 황당한 사례가 아니에요. 요 듣다가 이런 내용이 이미 종편에서는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대박이다. 그럼 제가 들고 온 사례는 뭐냐? 저희가 맨 앞에서 그 조선일보 칼럼 중에 하나를 소개했잖아요. 그 딸이 의대에 간 것이 계획된 것이다. 가족의 계획이다. 이 주장이 종편에도 나옵니다. 종편에서는 좀 더 그럴듯한 상상으로 바꿔줘요. 상상이 또 달라졌어. 누가 했냐면 채널A 뉴스탑 10 8월 23일 방송에 출연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네, 이분은 문화일보 논설위원 언론인이에요. 예,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원래 이제 간호학과, 이제 부산대 간호학과 1기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원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술로 이제 그렇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집안에서 이제 검사 의사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를 검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검사를 못 만들고 이제 그 법학 이제 학자가 됐죠. 그러면 집안에 의사가 또 한 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의사를 만들려고 많이 이제 그 집안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그걸 쓰진 않았지만 저렇게 이제 그 딸에 대해 이제 드럼을 치니까 아마 집안에서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의대에 대한 이제 미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외국으로
의대로 갔지만 그 다음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대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만드는 이제 그 길을 뚫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 문제가 비롯됐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 드럼에 대해서 드럼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조국 후보자가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딸한테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이런 클래식 악기를 배워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딸이 싫다. 그런 다음에 딸이 혼자서 드럼을 배워서 혼자서 연주회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엮은 겁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을 치니까 의사가 돼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드럼을 치니까 드럼 치면 안 되고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전원에 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 외고에 가니까 안 된다. 외고에 가서도 넌 의사가 돼야 되니까 이공계로 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부터가 아니라 조국 어머님이 그렇죠. 간호사부터 시작했다. 네, 이 주장을 요약하자면 뭐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 이공계에 간 이유가 할머니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한 겁니다. 이현종 씨가. 할머니 때문에. 그렇죠. 스카이캐슬을 정주행하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비슷해요. 이것도 딱 봐도 제가 듣기로는 뭐 집안에 의사가 또 한 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이현종 씨 뇌피셜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우리 집안에 판검사와 의사 하나는 있어야 돼. 아니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맞아요. 다 해.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면서 조국 네 집이 그런 집이야. 이렇게 네. 지금 하고 그렇게 한 있는 겁니다. 거잖아. 그리고 나는 저기서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조국 후보자가 검사가 못 돼서 교수가 돼서 이 말을 완전 잘못 정말 저 얘기가요. 왜냐면은 실제로 요즘 검찰총장이 왜 이래라고 하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무리 조국이어도 판검사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멸이 이 법조인한테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여도 소용이 없어요. 판검사가 아니면 그 마인드가 진짜 뼛속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저기에 지금 딱 들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불쾌하네요. 뭐 요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예? 네,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가 지금 꼽은 거예요. 손가락에 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전달해 드리면 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의 대명사가 MB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붙어 있는 저의 고등학교 선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사. 네, 이분이 최근에 이 JTBC 뉴스온에 고정 출연자로 출연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걸 실현한 겁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걸 한 거예요. 해봤어요? 이거? 지금 가수제가 해봤냐고. 식으로 말씀하지 내가 내 얘기를 들어보. 해봤어요 이거? 막 이러면서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걔는 해봤어 이거는 정주영인데. 해보고 말하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가 이미 입시 전략으로서 특목고나 외고에서는 다 이미 일반화돼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학부형들끼리 짬짬이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학부형들한테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공계 가는 애들은 말이야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거 한다는데 이거 인문계는 뭐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이동관 씨 주장이 단순히 이건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특목고에서 입시 비리가 만연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거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가 뭐야 해서 들어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학부형들한테 들었대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외고에서 뭐 자연계 가는 사람은 전부 다 걸어야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은 그거 내가 다 들었어. 저거 입시 비리야. 이렇게 퉁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분이 저의 선배라는 게 한 번 더 부끄럽고요. 서울대에서 그 부끄러운 동문상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나도 한번 해야 되나 부끄러운 동문상 이런 거. 좀 고민이 들었으네요. 이거 보면서. 이 논란이 특목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특목고를 졸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율형 사립고가 특목고의 일화가 되면서 네. 특목고를 졸업한 사람 입장에서 특히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 가는 기계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정말. 교과 과정을 원하는 대로 국영수를 엄청나게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목고가 일반고와 다른 교육 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특목고 안에서 특목고가 존재하면 결국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가 이럴 거면 특목고의 문제 자체를 지적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특목고 없앤다 그러면 그죠. 반발이 어머니들 엄청나잖아요. 막 와서 시위하는 것만 보여주고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오늘 또 하려고 하면 뭐 몇 시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내일은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 내일 이날 다음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아주 간단하게 방송을 하고요. 일요일날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죠? 네. 한꺼번에 하는 맛이 있네요. 오늘 이정일 PD 이 방송 편집하면서 즐겁겠습니다. 왜요? 제목이 한 조국 한 8번, 10번. 조국. 네. 해보십시오. 네, 그럼 같이 인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살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